조선시대 삼남 제1의 다리였던 강경 미네다리. 그 옛날 이만한 규모의 돌다리를 놓으려면 엄청난 돈과 인력이 필요했을 텐데요. 미네다리는 충청도와 전라도 지역 사람들이 함께 힘을 합쳐 만든 다리였습니다. 옛날 사람들의 공덕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보시지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낯선 나그네들을 집에다 채워주면서 밥을 먹이는 것이 공덕 중에 하나 있었고, 더 큰 공덕은 다리를 놓아주는 것이었어요. 물이 깊은 곳에 다리를 놓아주는 일은 불가에서도 월천 공덕이라 하여 중요한 수행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픈 사람을 이렇게 천을 건네듯이 우리가 다리를 놓아서 그 사람을 편하게 건널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스님들의 자비심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과거 다리 축조 기술자 중에는 스님들이 유독 많았는데요. 덕분에 이름난 사찰마다 그에 버금가는 뛰어난 다리들이 놓여 있습니다. 특히 승선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무지개 다리로 손꼽히는데요. 보름달처럼 부드러운 곡선이 백미. 대부분의 사찰 다리는 이렇듯 홍교 형태인데요. 거기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좁은 계곡에 있어서는 두 개의 지점 사이다 또 교각을 둘 수 없으니까 이렇게 홍교를 트는 것이죠. 아무래도 이 홍교는 원심력을 향해서 부재들이 모아지고 위에서 누르는 힘들이 강해지면은 더 훨씬 평교보다 더 단단한 것이죠. 그렇다면 홍교는 어떻게 쌓는 걸까? 우선 나무로 지지대를 세워 그 위에 반원형의 거푸집을 만든 뒤 돌을 얹는 것인데요. 이때 완벽하게 균형이 맞지 않으면 무너져 내리기 때문에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원 자체가 구조적으로 더 강할 뿐더러 아름다운 조형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선조들은 대개 곡선을 즐겼었고, 이런 곡선의 대표인 것이 결국은 우리 홍해다리인 홍교인 것이죠. 세금천을 길게 가로지르는 붉은 빛깔의 아름다운 농다리. 기록에 의하면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인 고려 초 임장군이란 사람이 농다리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자연석으로 만든 다리 가운데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농다리는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모양새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마을과 마을을 잇는, 또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필요한 것이 다리였었죠. 그래서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리 놓는 기술은 아주 뛰어났던 것 같아요. 얼기설기 쌓은 듯한 농다리가 1000년이 넘는 긴 세월을 버틸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지난 장마철 농다리를 살펴봤습니다. 불어난 물에 다리가 잠기자 농다리의 특성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이 농다리의 피아를 보면은 세면을 넣지 않고 그냥 구멍이 있는 대로 이렇게 쌓아놨습니다. 그렇게 쌓는 걸 우리가 그걸 이제 맷쌓기라고 그러는데, 맷쌓기로 해서 물이 일부는 투과가 되고 전부 부딪혀서 충돌되는 것이 아니라 물이 투과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해놨습니다. 물이 빠진 후 농다리를 다시 찾았습니다. 교각을 유선형으로 만들어 물의 저항을 줄인 것도 농다리 유지 비결인데요. 돌을 쌓는데도 과학적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돌이 하나하나가 수위가 오르면 이제 부력을 받습니다. 이제 그 부력을 받는 것을 다소 그 부력을 중지시키기 위해서 이게 상판을 이렇게 싹 깔았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저 밑에 돌보다 위로 오르면서 큰 돌로 이렇게 눌러놓은 이런 것이 이 농다리의 특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모두가 1000년 세월 동안 시행착오를 겪어가며 터득한 지혜였을 텐데요. 그 덕에 지금껏 우리가 농다리를 건너다닐 수 있는 거겠죠. 우리는
조선 마렵까지 얼마나 많은 다리가 있었는지 궁금했지만 그에 대한 기록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지도 전문가를 통해 지도 속에 등장하는 주요 다리들의 숫자를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목판본으로 제작된 대동여지도에 비해서 필사본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크기나 축적 같은 것들은 모두 동일하지만 실제로 필사본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지명들, 지리 정보들을 수록할 수 있었습니다. 대동여지도를 만들기 위해 밑그림으로 그렸다는 동여도. 지도에 기록된 다리를 하나하나 전부 표시해 봤는데요. 당시 전국에 적어도 140개 다리가 있었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전국에 330여 개의 군현이 있는데 그 가운데 140여 개 정도의 다리만 선택적으로 수록되었다는 것은 그 해당 지역에서 그 교량이 지니는 중요한 의미를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동여도에 수록된 140개의 다리를 우리가 일일이 대조 확인해 본 결과 확인이 불가능한 북한 지역을 제외하고 현재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다리는 고작 5개에 불과합니다. 전통 재료와 방식으로 만든 조선 말기까지의 다리를 옛다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옛다리는 현재 얼마나 남아있을까요? 제대로 그 형식을 갖추고 남아있는 건 뭐 불과 몇 개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라도 잘 남아있는 그런 경우는 한 5, 60개 정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참 극히 전국에 한 개, 군에 한 개도 없다는 그런 그 결론이 나올 수 있죠. 알프스 산맥에 둘러싸여 있는 아름다운 호반의 도시 루체른. 올해 나이 667세.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 다리인 카펠교는 루체른을 상징하는 명물입니다. On en entend beaucoup parler, c'est très célèbre et c'est comme si j'étais revenu il y a. 카펠교의 또 다른 볼거리는 천장에 걸려있는 그림들인데요. 17세기에 그려진 원화들로 루체른시의 역사가 그림 하나하나에 자세히 기록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리 곳곳에 불에 탄 그림들이 걸려 있는데요. 1993년 카펠교는 다리의 대부분이 불에 타는 참사를 겪었습니다. Und hat natürlich über Jahrhunderte auch unser Ortsbild geprägt. Es ist ja sehr markant, oder? Es ist etwas, das, glaube ich, allen Luzernerinnen und Luzerner auch fest am Herzen liegt. Und darum hat es dort auch sehr grosse Trauer um die Brücke, die sie gebrannt hat. 화재 직후 스위스 정부의 지원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성금 모금으로 카펠교는 곧바로 복원 작업에 착수했고 이듬해엔 원래 모습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Ist sehr schnell, innerhalb von 7 Monaten, wieder aufgebaut worden. Das Vorbild für den Wiederaufbau sind ja die Brückenköpfe, die noch gestanden sind. Anhand von dem hat man ja auch schauen, wie ist sie konstruiert, und es hat selbstverständlich ja auch Pläne gegeben. 하지만 당시 화재로 그림의 상당수가 소실됐는데요. 형태라도 살아남은 그림들은 다시 제자리를 찾았지만 다리를 원 모습대로 복원하기 위해 소실된 그림들의 자리는 그냥 빈 공간으로 남겨뒀습니다. 나무 다리라는 특성상 높은 화재 위험을 안고 있는 카펠교. 대참사를 겪었음에도 카펠교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Nein, das war kein Thema, weil die Brücke im Alltag einfach sehr eine grosse Rolle spielt und man wollte, dass sie auch wieder als das im Stadtbild präsent wird sein und auch als Verbindung auch wieder gebraucht werden kann. Aber was man natürlich gemacht hat, man hat geschaut, wie kann man die Sicherheit dieser Brücke erhöhen, mit welchen Massnahmen kann man das verbessern. 화재 사건 후 안전에 각별히 신경 쓰면서도 아픈 상처는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카펠교. 루체른 사람들은 화재 역시 카펠교 역사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나이 많은 이 카펠교. 앞으로 어떤 역경이 닥치더라도 꿋꿋하게 잘 헤쳐나갈 것입니다.